라고 하면 첫 번째는 첫째 항이 양수일 때랑 공차가 음수일 때예요. 거기다가 네모 쳐봐. 자,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일 때입니다. 그랬을 때 첫째 항부터 밑줄, 첫째 항부터 마지막 양수가 나오는 항까지의 합 밑줄 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값인 경우는 언제냐?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일 때, 첫째 항부터 마지막 음수가 나올 때까지, 마지막 음수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잘 봐. 그게 쌤도 설명을 하면서, 예전부터 설명을 하면서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이제 그림으로 좀 내가 그려드릴 거거든. 네, 그림으로. 잘 봐. 첫 번째, 이거 한 반 정도 나누시면 돼요. 그 칸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딱 반 정도 나눠서 왼쪽 오른쪽 각각 할 건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 합이 최대가 될 때를 조금 이미지화 시켜서 공부를 해볼게요. 근데 합이 최대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초항은 양수여야 되고 공차는 음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첫째 항이 양수야, 공차가 음수야. 그러면 일단 일반항이 있죠. 일반항은요, 점점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 항이 양수야. 둘째 항은 공차가 음수니까 원래 첫 번째 항에서 빼는 거죠, 숫자를. 그 다음도 또 빼고, 그 다음도 또 빼고니까 일반항은 느낌이 어떠냐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라는 의미가. 됐니? 자, 일반항은 점점 감소를 해. 근데 잘 봐.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5, 4, 3, 2,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볼게.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항부터 합이 얼마야? 5죠. 자, 요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 얼마예요? 9죠. 근데 일반항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가볼게요. 여기도 얼마예요? 12죠. 12. 요렇게는 얼마예요? 14예요. 다섯 번째 항까지 더 해볼게요. 얼마예요? 15예요. 여섯 번째 항까지 더 해볼게요. 그냥 15예요. 똑같이. 근데 보세요.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하면, 여기까지 더하면, 자, 여기까지가 15였거든, 합이? 근데 얘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이제. 그럼 얼마가 돼요, 합이? 15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14가 되죠.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이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요 끝까지, 처음부터 이 끝까지 이렇게까지 다 더한다 생각하면, 이만큼까지 더한다 생각하면 얼마예요? 12가 돼요. 그죠? 그럼 잘 봐. 합이 처음에 5,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5, 이런 식으로 점점 늘다가 합이 여기서부터 뭐가 돼요? 다시 감소가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더해지는 숫자가 뭐가 돼서 그래? 음수가 돼서 그렇죠. 자, 요 말을 잘 곱씹어봐. 합이 점점 늘어나다가 처음으로 더해지는 숫자가 음수가 되면 합을 감소해요. 음수를 더하니까. 자, 다시 그 텍스트를 볼게요. 위에 텍스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라는 경우는 첫째 항은 양수고 공차가 음수여야 되는데,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의 합이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으로 양수가 나오는 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요게 이제 그냥 항의 순서 n이라는 게 그냥 늘어나는 거고 세로축을 SN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를 첫째 항부터다, 초항부터다 시작하면 얘가 느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합이 점점 늘다가 감소하는 걸로 바뀌어요. 지금 여기서처럼 9, 12, 14, 15, 15 늘다가 14, 12, 그 다음에 뭐 9 다시 감소하죠. 그럼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니? 즉 이게 될 때가 언제니를 물어보는 거고 얘가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자, 요렇게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음수가 나올 때까지예요. 그 말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양수까지의 합이 최대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말은 결국 뭐랑 똑같냐면 그 다음의 숫자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올 때 바로 직전까지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음수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를 더하면 가장 큰 값이 된다는 거야, 숫자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자, 합이 최소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합이 최소가 될 때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초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거든. 그랬을 때 잘 봐. 얘는 일반항은요. 처음엔 음수란 말이야. 처음엔 작은데 공차 계속해서 더해지는 숫자가 양수다 보니까 계속 더해가지. 그럼 숫자는 얘가 AN이라는 일반항은 뭐가 될 거냐면 점점 증가할 거예요. 증가. 점점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럼 SN은 어떻게 되냐면 SN은 점점 감소하다가 어느샌가 증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얘는 반대죠. 여기서는 숫자, 더해가는 숫자가 점점 작아지니까 합도 점점 늘어나다가 감소로 바뀌는 거고, 얘는 느낌이 어떠냐면 더해지는 숫자가 계속 커져. 근데 아직 음수란 말이야, 부호는. 그럼 음수를 계속 더해가다 보면 합 자체는 작아질 거야. 그러다가 처음으로 양수를 더하면 합이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걸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림을 또 그려보면 얘도 똑같이 왼쪽 그림과 비슷하게 그려보면 이게 n이라는 건데 여기가 sn이고 얘는 반대야. 처음에는 계속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 바닥을 찍을 때가 언제냐라는 건데 요 찍고 올라갈 때가 바로 처음으로 뭐가 나올 때? 양수가 나올 때라는 거죠. 그러면 양수가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의 합이 뭐가 될 거다? 가장 작은 값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이 그 위에 나와 있는 교과서의 설명이에요. 그걸 이미지화 시켜서 얘기를 하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심플하게 이제 문제 푸는 용도로 쓰면 합의 최대를 물어봤어요. 등차 수열 합의 최대. 그럼 등차 수열 합의 최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언제까지 구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양수가 나올 때까지. 즉 처음으로 음수가 나올 때 바로 직전까지의 합이 최대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합이 최소가 될 때는 처음으로 양수가 나올 때 증가로 바뀌니까 그 바로 직전까지의 합이 최소가 될 거다 라고 정리하시면 됐는데, 자,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 개념만 갖고 잘 적용이 안 될 테니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보세요. 5번 별표 하나 치시고, 자, 5번이 최대에 관한 내용이라서 요 부분은 지우고 같이 보면서 좀 할게요. 예제 5번.
자,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은 24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은 0인 등차 수열이 있대. 그러면 S4라는 것이 24고 S10이라는 것이 0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일단 우리가 뭘 모르냐면 초항, 첫째 항이랑 공차를 몰라요. 첫째 항이랑 공차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연립을 해줘야 돼. 얘를 가지고 연립을 한다는 얘기는 공식을 쓰라는 얘기죠. 2분의 4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A4니까 공식 이걸로 써야겠다. 미안. 2배의 첫째 항 더하기 3D 이렇게 나오고 이게 24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합공식 쓴 거예요. 합공식.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잘 봐. 2분의 10 곱하기 2A 더하기 9D 이렇게 나오고 이게 얼마야?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A랑 D 연립해서 구하면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A가 얼마 나오냐면 9가 나오고 공차는 마이너스 2다 여기까지가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문제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P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고 그때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첫째 항이 9거든? 공차가 뭐야? 마이너스야? 그럼 첫째 항이 9면 요거 한번 써볼게. 첫째 항이 9면 그 다음 항 뭐야? 7이야? 그 다음 항 뭐야? 5야? 맞죠? 그 다음 항 뭐야? 3이야? 그 다음 항 뭐야? 1이야? 그 다음 항 뭐야?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항 뭐야? 마이너스 3이야? 요렇게 가네? 그럼 니네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이 얼마냐면 1, 9 더하면 10이고 3, 7 더하면 10이고 5니까 25거든?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거기에다가 뭘 더해? 마이너스 1을 더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여기까지의 합은 얼마야? 24로 바뀌어. 누가 커? 25가 커? 24가 커? 25가 크죠. 그럼 누가 최대예요? 최대값은 25가 최대인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25가 Q라는 거죠. 최대값 Q. 그 다음에 언제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몇 항까지? 얘까지잖아.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 합이 감소하죠. 됐습니까? 음수가 되는 순간부터, 음수가 더해지는 순간부터 합이 감소하죠. 이렇게 되네. 그러면 5번째 항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값이 얼마인 거예요? 5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예요? 30.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숫자가 좀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봐서 구한 건데 뭐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만약에 숫자가 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합니까, 쌤? 이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잘 봐. 여기 봐봐.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인데 AN이라는 것을 먼저 구할게요. 일반항을. 일반항 구하면 9 마이너스 2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돼서 요거 정리하면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11 이렇게 나오거든. 되나요? 그러면 얘가 언제까지를 구해야 되냐면 음수가 나오기 직전, 즉 양수일 때까지. 알겠어? 음수가 나오기 직전, 즉 마지막으로 양수가 될 때가 언제까지인지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넘겨가지고 정리를 하면 n값이 뭐보다 작냐면 5.5보다 작다가 나오니까 n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n이 자연수니까 5번째 항까지가 딱 양수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6번째 항부터는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그럼 안 된다고. 더하면. 감소를 하니까 음수를 더해줘요. 그래서 n이 5일 때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S5를 구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니? 정리하시고요. 자, 뒤쪽에 활용은 있는데 활용은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네, 활용은 월요일 날 할게요. 이 부분은.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누굴 보시냐면 12페이지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있는데 별표 5개 치십시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오늘 그거까지 딱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12페이지. 자,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읽어보면 잘 봐. 수열 A에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면 첫 번째 항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모 칠게요. 첫 번째 항은 S1이 A1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S1이 A1과 같다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 항은 SN이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나와 있고 뭐뭐뭐이므로부터 볼게요. 뭐뭐뭐이므로 거기 네모. 초항은 S1과 같고 일반항은 SM-SM-1과 같습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라고 나와 있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보면 이게 대체 뭔 말이야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볼게요. 해봐. 자, 이걸 배우는 목적은 흔히 SN, AN 관계라고 쓰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쓰는데 이걸 배우는 목적부터 쓰겠습니다. 목적. 이거 다 필기해라. 지금 내가 필기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건 뭐 내신은 무조건 나오고요. 내신은 안 나올 리가 없고 무조건 나오고요. 올해 지금 6월 평가원에도 나왔어요. 고3 거. 얘가 28번으로 그것도. 잘 봐. 목적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목적은 SN의 식을 이용해서 식을 줄 거야. 식을. SN의 식을 줄 거거든. 이 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문제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SN이라는 식을 줘. n에 관한 식을. 그 식을 주고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거의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면 이제 설명할게. 자, 쌤이 SM부터 한번 써볼게요. SM부터 쭉 쓰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가서 AN-1이고 더하기 AN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SM-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를 한글로 읽어보면 얘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죠. 얘는 첫째 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이야. 그러면 얘도 써보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해서 더하기 땡땡땡 가서 AN-1이다 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잘 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는 거예요. 빼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A1, A1 지워지고 A2, A2 지워지고 A3, A3 지워지고 AN-1, AN-1까지 지워져. 다 지워져. 누구만 남아? 얘만 남아. 그러면 잘 봐. 좌변은 SN이라는 거에서 SM-1를 빼죠. 그럼 SN-SM-1인데 이게 뭐다? AN이다 예요. 근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얘는 원칙상 두 번째부터 성립합니다. 2를 대입할 때부터 성립하는 어떤 관계식이야. 그럼 잘 봐. 왜 2부터 성립할 수밖에 없나를 살펴보면 자,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쌤이.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요 식에다가 만약에
n에 1을 대입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S1에서 S0을 뺀 것이 A1과 같다라는 이런 관계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누구?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죠. 왜? 0번째 항까지의 합이란 뜻인데 0번째 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셀 때는 무조건 시작은 몇 번째? 첫 번째부터야, 수열은. 0번째는 없어.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n에다가 반드시 뭐부터 대입을 해야 되냐면 2부터 대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첫째 항은 뭐랑 똑같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S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논리가 SN이라는 뜻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이젠 집중해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인데 1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첫째 항의 합이에요. 그럼 첫째 항의 합은 그냥 첫째 항이죠. 같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야. 근데 이것만 보고는 아직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A9의 값을 구하고 싶어. A9의 값을. A9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잘 봐잉. S9에서 S8을 빼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냥. 요거 한글로 읽어볼게.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 9번째 항까지의 합. 에서 첫째 항부터 몇 번째? 8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누구만 남아? 9번째 항만 남는다. 이 논리야. 이해되니?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A 12번째 항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이용한다면 뭐에서 뭐를 빼줘야 되냐? S12에서 S11을 빼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조금 응용. 잘 봐잉. 문제에서 만약에 SN이라는 식을 n제곱 플러스 2n입니다 라고 이렇게 줬대요.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주고 니네한테 물어봤어. 자, 여기서 요걸 이용해서 요 A5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잘 봐잉.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거니까 S5에서 S4를 빼주면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S5에서 S4를 어떻게 하냐? SN이 이거잖아요. 5를 대입하세요. 5를 대입하면 5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5 빼기 4를 대입하세요. 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 이거 계산하면 5의 제곱이 25니까 10을 더하시면 35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얘가 16이고 얘가 8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나와요? 11이 나온다. 끝.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SN이 이거예요. SN이 이거야. A5 값 구하래. 어떻게 하면 돼? 5 대입한 값에서 4 대입한 값을 빼주기만 하면 답이다. 이거예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SN의 식을 줬을 때 우리는 AN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알겠니?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단순히 공식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SN이라는 식을 줬을 때 우리는 AN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잘 봐. 얘는 요거 적어놔. 얘는 모든 수열에서 성립합니다. 이거 등차에서만 성립해서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등차가 수열 단원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수열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등비에서도 성립해요. 똑같이. 써놓으세요. 조한씨. 이게 등차에서만 성립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등비에서도 성립해요. 얘는. 뒤쪽에 시그마 가서도 성립해요. 어떤 수열이든 간에 규칙성이 존재한다면 성립합니다. 얘는.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봐.
그럼 요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래요. 자, 이렇게 줬어. 이걸 가지고 AN을 구해볼게요. AN이라는 식을. 이건 숫자를 대입해서 그냥 바로 구했잖아. 그게 아니라 AN이라는 식을 구해볼게. 자, 잘 봐 그러면.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n 대입한 거 그대로 써볼게요. 자, n제곱 플러스 2n까지 쓰고 이만큼이 SN입니다. 얘가 여기에서 빼기 잘 봐잉. n 대신에 n-1을 대입해요. 그럼 n제곱, n-1제곱 되고요. 2배의 n-1 되고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Sn-1이고 얘가 Sn이야. 이 식에 n 대입한 거, 요 식에 n-1 대입한 거. 됐니? 그럼 이거 전개 좀 하겠습니다. 전개하시면 n제곱 플러스 2n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자리에 써지는 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하기 2n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거 싹 전개한 거예요. 그러면 지워지죠. 그리고 지워져요. 되니? 그럼 정리하면 얘가 2n이죠. 2n 쓰고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1로 바뀌네요. 뒤에가 마이너스 1이니까. 됐니? 근데 이게 원칙이 뭐라고 그랬냐면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 그러면 첫째 항 구해야죠. 첫째 항은 뭐예요? 어디다 대입하라고 했어요? 1을. 여기야, 여기야. 위에 거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첫째 항은 3이죠.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구한다는 뜻이야.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건데 잘 봐. 얘가 n에 관한 2차식이거든. 이거부터 볼까? 이거부터 우리 배웠던 거부터. 얘가 AN이다.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죠? 그럼 쌤이 아까 얘기했죠? 잘 봐.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다. 보이는 순간에 무슨 수요? 등차수요. 공차가 얼마인? 2인. 등차네? 얘가? 그럼 얘는 뭘 의미해? 얘가 등차야. 얘를 다 더하면 이거야? 그럼 뭐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죠.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은 아까 얘기했는데 n에 관한 2차식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SN의 식이 보이면 SN의 식을 봤더니 n에 관한 2차식이 나왔네? 등차 수열 문제구나.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월요일날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이 끝나고 등차 수열을 활용하고 등비 수열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고생